안녕하십니까. 축복인과 감사상 14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제2부 어울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번에 이어서 오늘은 무명, 무상, 절일체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이 강좌에 이 과학적 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허공이 있고 그리고 물질이 있다. 그 물질을 쪼개면 원자가 되고 그 작은 소립자가 있고 그리고 그 소립자는 끈이라는 궁극적인 어떤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끈이론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수는 말합니다. 그런 물질은 허상이다, 공이다고 말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공마저 공하다고 말합니다. 그 공마저 버렸을 때 참공을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우주에는 이런 물체 실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까요? 용수의 말대로 그런 거 전부 허상일 뿐일까요? 실과 이 공, 이 두 논쟁은 서양 철학이든 동양 철학이든 가장 큰 화두였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불교의 발전도 가장 큰 뼈대가 바로 이 유와 무, 실과 이 공이라는 이런 개념의 대립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초기 불교에서 이런 상의 개념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제 살펴보면서 결국 우리는 현실에 있는 이 과학의 세계와 실제 세계하고 한번 비교하고 융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 불교가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이렇게 네 개로 보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초기 경전을 그대로 전통적으로 유지했던 이 설일체유부다 이렇게 말하죠. 아비달마. 그리고 이 말씀을 약간 쉽게 생각한 이 경량부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2세기에 용수의 중관악파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한 200년 지나서 세친과 아쌍가, 그러니까 무착과 세친의 유식악파가 여기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이 용수를 이어받은 제자 아리아데바, 우리가 보통 제바라고 그러죠. 그래서 중간악파는 용수와 이 제바에 의해서 틀을 잡았다면 유식악파는 방금 이야기했던 아쌍가, 무착이라고 그러죠, 한자어로. 그리고 그의 동생인 바슈반두, 이 세친. 이 세친이 바로 유식악파를 완성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초기 인도의 불교는 대부분 학자들이 크게 설일체유부, 경량부, 중관악파, 유식악파 이렇게 보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안한존재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스승이 없어지니 슬퍼하는 그 안한존재한테 스승은 없어진 게 아니라고 그랬죠. 나의 법과 나의 계율이 있는데 그걸 스승 삼으라고 했습니다. 내 몸은 살아할지 모르지만 그건 영원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한번 쉽게. 우리가 이런 학문적으로 아주 분해하는 게 저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은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보세요. 부처님이 법과 계율을 질서 삼으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은 그걸 얼마나 소중히 간직하려고 노력했겠습니까? 그러나 부처님이 또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소소개는 버려도 좋다. 작고 작은 개까지 지키려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바로 이 말씀 속에서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법이라는 건 연구할지 모르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법의 모습은 사라질 거라는 것을 바로 예측을 했던 거죠. 부처님 돌아가시자 한 노파가 한탄을 했습니다. 부처님 살아계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리를 건너도 이 다리에 삐거덕 소리가 안 났는데 지금은 몇 사람만 건너도 다리가 요란하다고 한 노파가 한숨을 짓습니다. 그게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 우주가 시간에 따라 무질서해진다는 것, 이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재행무상이죠. 시간의 흐름 속에는 재행무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초기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수많은 제자들이 노력했지만 한 100년쯤 지났을 때는 껍질만 남았대 말이에요. 복잡한 개만 남았지 실속이 하나도 없을 때 바로 거기서 다른 파들이 생겨났었고 거기서 바로 경량부도 탄생했다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런 설일체유부나 이 경량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차 결집 때 아난존자와 아라한들이 부처님 말씀 그대로 암송하면서 전한 그 초기 경전, 아비달마 경전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의지했었는데 그 후에 대승 경전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경전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이 화엄 아닌가요? 용수에. 그래서 용수는 바로 여기서 이 설일체나 경량부들이 가지고 있는 집착된 모습을 까부시려고 했겠죠. 그러기 때문에 공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셔서 우리는 그게 너무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유에 너무 집착했다. 학자들은 실유사상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유에 집착해서 그 집착된 모습을 용수는 까부셨다고 보면 되겠죠. 그게 바로 중간악파고 용수에 바로 이게 공이다. 그런데 또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리가 더 삐그덕 소리가 나겠네요. 또 한 200년 지나니까 이 공은 공에 빠져버렸습니다. 낙공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허무지에 빠져버렸죠. 거기서 나온 게 바로 유식악파, 아상가와 마슈반드, 무착과 세치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에서 우리가 이 많은 걸 지금 우리가 다 다루기 힘들 것 같고 오늘 시간에는 바로 이 중간악파와 이 유식악파의 과연 용수의 공은 공공공으로 끝나서 납공으로 끝나버렸는가 허무주의로 이런 점과 그렇다면 무착과 세시는 그 납공을 되돌려서 진공, 참공으로 되돌렸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용수의 중론입니다. 어떤 공간도 공간의 상보다 앞서 있지 않네. 만약 상보다 앞서 있는 상이 있다면 오류가 따를 것이네. 상이 없는 존재는 어떤 것도 어디에도 있지 않네. 상이 없는 존재가 있지 않거늘 어디에 상이 출현하겠는가. 상이 없는 곳에서 상이 생기하지 않네. 상이 있는 곳에서 상은 생기하지 않네. 상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외의 어떤 곳에서도 상은 생기하지 않네. 상이 상기하지 않을 때 상을 띠게 하는 것이 상기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네. 상을 띠게 하는 것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상 또한 발생하지 않네. 그러므로 상을 띠게 하는 것이 있지 않고 상이 있지 않는 것이네. 상을 띠게 하는 것과 상을 떠난 존재 또한 있지 않네. 존재가 있지 않을 때 누구에게 비존재가 있을 수 있겠는가? 존재와 비존재의 성질이 없는 누가 존재와 비존재를 인지하겠는가? 그러므로 공간은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니며 상을 띠게 하는 것도 아니고 상도 아니네. 다른 5개도 공간과 마찬가지네. 존재의 있음과 없음은 보는 지혜 적은 자들은 상서로운 정멸을 보지 못하네.
여러분, 참 어렵죠? 뭐가 있는 건지, 뭐가 없는 건지, 000으로 끝나가지고 우리 머리를 참 혼란하게 만듭니다. 용서의 중론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용서의 중론이 왜 나왔을까? 세월의 흐름 속에서 흩어져가는 이 질서, 무질서, 이 법을 되돌리려고 나왔겠죠. 그러면 용서가 과연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단어를 여러분이 잘 주목해 보면 용서의 의도가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번 시간에 놀라운 두 손의 사단 변증을 배웠습니다. 바로 거기에 핵심이 뭐였던가요? 변곡점이었죠. 000으로 갔다가 이게 다시 0으로 세워 들어왔습니다. 이 시가 어렵지만 여러분이 바로 그 변곡점을 찾는다면은 이 시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순이 공하다, 공하지 않다는 이런 말을 반복했듯이 이런 반복된 단어, 이런 거래 대칭짝 같은 이런 단어들은 실제가 아니고 그 무엇인가를 바로 없애려고 까부시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려는 필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점에 여러분이 주목하면은 용수의 식구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 용수의 중론이라는 책이 많이 번역이 됐는데, 자, 여러 책을 보면서 가장 제 느낌의 신빙성에 와 닿는 책을 한번 제가 골라봤습니다. 이 용수의 주석을 이 찬드라 가르트라는 이분이 주석을 했었고, 이분의 주석이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뿌생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이 산스크리트 원본을 이렇게 영역으로 번역한 것, 그리고 이제 티베트본, 그리고 한역본,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바로 용수의 중론을 이제 봤는데 큰 차이는 없었고 몇 가지 단어에서 아주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는 데는 어느 본을 하되 큰 문제는 없지만 제가 여기서 이걸 보면서 아주 중요한 생각을 느꼈어요. 번역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제가 한역본을 볼 때는 이 대목을 깨닫지 못했는데 산스크리트 원본을 뿌생이 번역하고 그리고 이제 이 분을 제가 여기서 방송에서 말씀드린 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 이분의 번역을 제가 보면서 전에 느끼지 못한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자, 우리가 색계가 있고 무색계가 있는데, 용수의 지금 이야기는 무색계 이야기예요. 부처님 당시에 그 가장 절대계 있었던 게 세월의 흐름 속에서 무색계, 거의 색계까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더 되돌린다는 관점에서 여러분 이 시를 보면은 이 시를 쉽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칭적인 것은 여기서 본질이 아니라는 것, 이것만 잘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용수의 시가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구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절입니다. 자, 어떤 공간도 공간의 상보다 앞서 있지 않네. 만약 상보다 앞서 있다면 상이 없다는 오류가 따를 것이다. 뭐 어려운 이야기는 없죠. 상이 있었고 공간이 있는데 공간이 상보다는 앞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보다 앞선 공간이 있을 수 없다. 자, 두 번째, 상이 없는 존재는 어떤 것도 어디에 있지 않다. 상이 없는 존재가 있지 않거든 어디에 상이 출현하겠는가. 그죠? 상이 없는 존재가 있지 않는데 어디에 상이 출현하겠는가 이거죠. 여러분이 공간을 허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허공 자체가 허무한 건데 이 용수의 천재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걸 들자고 바로 허공을 들었어요. 그래서 허공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디에 상이 출현하겠는가? 그런 의도가 달려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입니다.
상이 없는 곳에서 상이 생기지 않네. 상이 없는 곳에서 어디 상이 생길까요? 상이 있는 곳에서 상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상이 없는 곳이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허공인데 허공에서 어떻게 상이 생기냐 이 말이죠. 상이 있는 곳이라면 이미 상이 있는데 상이 생겼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상이 생길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상이 상기한다, 생긴다 하죠. 상이 생기지 않을 때 상을 띄게 하는 것도 생기지 않는다. 그죠? 상이 생기지 않았는데 상을 띄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은 그것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을 띄게 하는 것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상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을 띄게 하는 것이 있지 않고 상도 있지 않다. 바로 상과 상을 띄게 하는 그 무엇 다 여기서 용수는 까부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가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좀 주목을 하십시오. 자, 혹시 여러분이 펜이 있다면 이 펜으로 요거 한번 간단히 기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구절입니다. 존재가 있지 않을 때, 이 존재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자, 존재가 있지 않을 때 누구에게 비존재에 여러분이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자, 존재와 비존재라는 단어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저는 한역본에서는 이 존재와 이 비존재라는 말이 있는 것 없는 것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단순히 스치고 지나갔는데 산스크리트 원본에는 분명히 이 존재라는 단어가 말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존재가 있지 않을 때 누구에게 비존재가 있을 수 있겠는가? 어디에서 나오는 단어입니까? 무색계 제일 마지막 단어였죠. 부처님이 두 스승을 뛰어넘어서 육룡고행으로 들어가기 전 바로 그 직전에 외쳤던 소리라는 걸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있다면 도대체 상은 없을 것이고 내가 없다면 도대체 그걸 누가 느낄 것인가? 외쳤던 바로 그 존재와 비존재입니다. 존재와 비존재의 성질이 없는데 누가 존재와 비존재를 인지하겠는가? 바로 부처님 목소리 그거 아닙니까? 여섯 번째 구절로 가면 이게 더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공간이 뭐였습니까? 무색계에서 공무변처였죠. 공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공무변처. 무색계의 제일 아래천. 비존재도 아니고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니다. 비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을 띄게 하는 것도 아니고 상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 상을 띄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어떤 그 나머지 뭔가가 있다면 그 대칭 짝이 있겠죠. 뱀의 아가리가 꼬리처럼 이게 불안하니까 완전히 결합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이 상을 띄게 하는 건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상의 반대 개념이다. 대칭 짝이라고 보면 용수의 의도를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다섯 개의 공간도 개도 마찬가지고 공간도 마찬가지다. 다섯이란 말은 여러분이 쉽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의식을 하나 놓고 나머지 안입이 설신을 이 다섯 개로 봐도 좋을 거고 상계를 더 세분해서 나눌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도 그렇다는 거죠. 이 논지가. 존재의 있음과 없음은 보는 지혜 적은 자들이 상스러운 정멸을 보지 못한다. 자, 이 말은 뭘까요? 존재가 있음과 없음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깨달은 자는 본다는 이야기죠. 반대로 말하면. 그건 바로 뭡니까? 두순이 마지막 색이 공하다 하면서 변곡점에서 원래의 처음 세계로 되돌렸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여기가 변곡점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시의 변곡점은 5하고 6 사이입니다. 그래서 5에서 6으로 가면서 바로 용수는 되돌리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없어졌는데 한 번 되돌리면서 최후에 남는 게 있었습니다. 용수의 공은 결론이 뭡니까? 낙공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공공공을 통해서 용수는 다 없었지만 공이 공으로 돌아가면서 최종적으로 실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용수의 공은 낙공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용수의 시를 해석을 했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해석의 이 단어들, 해석하는 분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여기서 굉장한 실감을 느꼈습니다. 이 한 단어, 존재와 비존재라는 것. 그때 저는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용수는 뭐였는가? 바로 무색계까지 떨어진 부처님이 인멸한 700년쯤 지났을 때죠. 그 당시 수행자들이 그 정도 떨어진 상태에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을 용수는 다시 뒤집어서 그 무색계를 뛰어넘어 최우세계로 안내하려는 바로 보살행이다.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하면 이 용수의 시에 얽맬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용수는 그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었구나. 용수는 낙공이 아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런 홀로그램을 전부 다 허망하다고 그러죠. 부처님 어땠습니까? 빈비사라 왕이 아사세 태자한테 반란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고 그 왕비는 어땠어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그 아들이 자기 남편과 자기를 감옥에 가두면서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습니까? 누구의 말도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부처님은 그때 화해납니다. 그리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귀에 들어오지 않겠죠.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그 애가 자기를 배신했을 때 무슨 부처님 말이라고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부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최후의 아미타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 아미타 세계를 봤을 때 그 아미타 세계는 허상일지 모르지만 그건 허상이 아니라 실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빛이 나죠. 아바타도 어떻게 보면 실의 요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바타는 영상을 끄면 그만이지만 그 아미타 세계는 언제나 상존하고 있는 바로 실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실인 겁니다. 그 실을 봤기 때문에 그 실 속에서 그 원망 속에 있던 빈비사라 왕비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즉방의 깨달음을 얻었죠. 부처님은 바로 그런 능력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3D 영상기술 같은 이런 실제로 그게 반영이 되는 그게 바로 실입니다. 용수는 바로 중론에서 그 실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줬다 이 말이에요. 자, 모든 건 허망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게 허망하냐 허망하지 않냐는 시간을 따라 보면 알아요. 이거 여러분이 허망하지 않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건 사라져 없어지면 허망한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그 보여준 세계는 허망할까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눈이 어두워서 그걸 못 볼 뿐이지 시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바로 허망한 게 아니고 바로 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참공입니다. 그래서 용수의 공은 낙공이 아니었다. 우리는 여기서 70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무색계 그 경계까지 떨어졌군 하는 걸 우리는 역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200년이 지나면 어디까지 떨어졌을까요? 유식학파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야 어디까지 타락해 나갔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식학파를 한번 여기서 간단히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유식학파는 6개의 식을 말합니다. 일회수까지. 안입이 설신의죠. 여기 바로 의식 아닙니까? 그 중에. 그리고 8식을 가정하고 중간에 7식을 가정합니다. 야, 유식학파 부처님이 하지도 않는 이런 7식과 8식을 집어넣는가? 불설이 아니다. 이런 반론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유식학파들은 말합니다. 그게 아니다. 자, 병계 소집성이라는 게 있지 않는가? 의타기성이 있지 않는가? 봐라. 어떤 경계에 의해서 생기거나 다른 거에 의제 생기 이런 것은 실이 아니지만 원손실성이라는 거 이건 바로 실하니까. 원성실성. 요건 바로 부처님이 말한 실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8식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요 이야기를 내가 한 게 아니라 부처님이 해밀신경했다. 그래서
이건 불설과 마찬가지라고 유식학파들은 주장합니다. 자, 그럼 이 8식은 뭘까요? 이 사람들은 모든 식이 잠겨있는 우주의 근본식이다. 뭐 장식이다. 또는 뭐 아리아식이다. 이런 말을 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천재성은 바로 7식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실식, 바로 요 앞에가 의식이 있죠? 야, 왜 이 사람들이 이 7식이 필요했을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용수는 아까 무색기 이야기만 하면 됐지만 이제 무색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의식이 바로 직전까지 떨어졌다 이 말의 생각이. 그러면 여러분 의식을 이야기했던 서양 철학자는 칸트입니다. 2000년 세월 지나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칸트는 의식을 이야기했고 보세요. 19세기 거치면서 프로이드 같은 심리학자는 이 성에너지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의 본능. 이렇게까지 인간은 떨어져 나가고 드디어 과학이라는 건 순수하게 물질로 이 정신마저도 물질로 보는 과학이 탄생했잖아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변천해 나갑니다. 여러분, 자, 잉크를 떨어뜨려 보세요. 잉크가 퍼져나가죠. 처음에는 한 점이 있었고 그 잉크가 확 퍼지면서 어항 전체가 흐려집니다. 이렇게 세월의 흐름 속에서 모든 건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가져온 이 법은 세월의 흐름 속에 점점 흩어져 가지고 바로 물질까지 갔기 때문에 이 시대에 과학이 있는 거고 그 시대에 성이 있었고 그 시대에 칸트가 나왔고 이 시대에 바로 유식학파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학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과학이 바로 이 시대에 여러분이 부처라는 거예요. 제 논리에 여러분이 동의 안 하실지는 모르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원래 우리 부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깨달은 이런 분들이 부처님 당시에는 이런 신통력은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모습이 변해 이게 왔기 때문에 그게 부처 모습입니다. 아, 신통력 없다. 이거 깨달은 사람 아니다. 이렇게 보면 안 돼. 이게 부처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스님들이 다 이 시대의 부처 모습은 그 시대의 부처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도 일종의 그런 눈으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전생에 다 수했던 분들이 이 생에 태어나서 과학자를 하겠죠. 대상이 물질이지만 이 시대가 그러기 때문에 이 물질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물질에 집착하면 안 되겠지만 자, 그래서 이 시대에 유식학파가 나오면서 요 7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었는데 요 7을 말라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라식을 이해하면은 요 7이 어떻게 나왔는지 요걸 이해하면은 바로 유식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용수를 제대로 이야기하고 용수가 살아고자 하는 그 의도를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설령 우리가 그 세계를 체험하지 못하더라도 용수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 타당성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다. 자, 그래서 저는 요 말라식을 이 과학의 입장에서 한번 접근해보고 또 이 내면의 세계에서 실제 이 의식의 세계에서 두 가지로 한번 접근하면서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이 화면은 바로 홀로그램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사람이 공중에 떠 있을 때는 3차원이지만 이 3차원의 모습이 이 벽에 보일 때는 2차원의 그림으로 압축이 되죠. 그래서 3차원이 2차원으로 압축되는 모습이 홀로그램의 원리입니다. 이 플라톤의 그림자 아닌가요? 플라톤이 바로 동굴에서 있는 사람들은 동그란 미로에 갇혀가지고 그 그림자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체가 이 그림 벽에 갇힌 그림자로 착각하고 산다고 그랬어요. 그거하고 우리하고 똑같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이거 3차원으로 보고 있죠. 그러나 더 높은 차원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못 보기 때문에 우리는 3차원이란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저 위에 하늘 1000개가 있는데 1000개를 못 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더 높은 차원의 1000개들이 우리 눈에는 육안밖에 없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홀로그램입니다. 높은 차원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료 한번 보시죠.
자, 두 번째 자료는 이제 블랙홀의 내부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블랙홀은 이제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블랙홀의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만 간단히 말하자면, 자, 블랙홀 내부로 들어가면서 내부의 한 점, 1점, 뭐 특이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속으로 물체가 빨려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시간이 정지합니다. 그리고 그림에 보다시피 이렇게 한쪽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공간상으로서 이게 압축돼 나가는 모습이죠. 블랙홀 자체가 뭔가요? 이런 거대한 별들이 압축된 게 블랙홀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로 탄생할 수 있지만요. 그래서 블랙홀 자체가 압축되어 있는데 그 내부로 들어가면 바로 시간과 공간이 압축이다. 시간이 정지한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압축에 들어가서 정지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압축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서 다시 말라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걸 방금 했던 홀로그램으로 생각을 해보죠. 요 세계가 있었다 해보세요. 플라톤이라 했던 어떤 이상세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걸 보지 못합니다. 여기서 비친 이 그림자만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요 그림자가 우리 몸에 딱 투영이 됐을 때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제일 마지막에 터미네이터가 그 스위치를 딱 끄니까 그 엔진이 꺼지면서 터미네이터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그 스위치를 딱 켜서 터미네이터 살아날 때 아무런 다른 입력 장치하지 않고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면 터미네이터는 어떤 일을 할까? 터미네이터는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겠죠. 이 나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어떤 그런 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하겠죠. 그래서 딱 집어넣으면 이 물체가 뭐냐에 따라서 이 물체 내가 스스로 작동하는 그런 원리가 있을 거예요. 그걸 뭐 아상이라고 뭐 이름 붙여볼까요? 이런 게 벌어날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이 물질적인 욕망의 창고가 있고 이 가슴에 아나타, 애욕의 창고가 있고 이 두뇌에 의식하는 이 세 개의 큰 창고가 있겠죠. 또 세 번 하면 끝없이 많지만. 그래서 여기서 뭐가 바로 탐이 생긴다. 여기서 화내는 이 진이 생겨날 거고 여기서 바로 이 상이 발현이 됐는데 완벽하지 못하는 이 치가 생겨날 겁니다. 바로 이게 뭔가 이 홀로그램이 우리 인간에 투영됐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일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말라식이다. 그러면 제가 방금 블랙홀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이 시간과 공간이 하나로 압축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수축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1점으로. 그래서 이 유시각파의 천재성은 이 말라식과 이 아레아식을 뭘로 연결했는가? 무간연으로 이렇게 연결한다. 무간이라는 건 뭔가? 간격이 없다는 거죠. 보세요. 블랙홀 내부로 들어가면 모든 게 압축되니까 시간이 하나 1점을 압축했습니다. 바로 그 블랙홀 내부 시간이 압축된 순간에 여기서 투영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는 시간 간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인연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당구공을 빵 치면 그 당구공이 생겨나서 요건 시간 속에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당연히 튀어나가는데 이런 인연이 아니라 요건 여기에 있는 모습이 거의 동시로 그대로 이 시스템에 와서 발현이 되는 그게 바로 말라식이다. 이게 등무관연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봤겠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제 보니까 정말 천재적인 표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는가? 소연연입니다. 이 소는 여러분이 장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순한 공간적인 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보이지 않는 이 4차원, 5차원의 세계도 하나 소니까요. 그런 딱 쏘면 그 소에 어떤 그 장소에서 이제 일어난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압축되어 있죠. 바로 그 점에 딱 투영됐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게 바로 등무간연이고 이게 소연연이다.
요게 바로 말라시계. 얼마나 천재적입니까? 대단하다. 이걸 우리가 설일체문화 경량부 초기에 있었던 지금의 남방경전의 눈으로 살펴본다면, 자, 아까 우리가 공간이 사라지고 식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사라졌던가요? 소가 사라지고 비상까지 다 사라졌었죠. 그러면 바로 여기에 공간이 사라지는 모습이 보이죠. 여기에 뭡니까? 이 소가 사라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식이란 뭔가? 공간 따로 시간 따로가 아니라 공간과 시간이 합쳐집니다. 식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번에 이야기했던 능원경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각이라는 게 분해되면서 이렇게 공간과 이 식이 생겨나니까 이 단순한 공간보다 더 발전된 이 식입니다. 이런 것도 여기서 사라지고 있다. 어떻게 사라졌을까? 자, 여기서 이제 안경은 이야기합니다. 호흡을 멈춰라. 호흡을 멈추면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호흡을 멈춰라 할까요? 바로 인간의 어린애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탈식호흡을 해라.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는 분명히 우리 호흡하지 않았었죠. 그러나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 호흡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탈식호흡이지 이게 바로. 분명은 부처님이 설하고 있어요. 호흡을 멈춰라. 그리고 너의 의식을 공간에 투영해라. 그리고 이 공간을 무한공간과 합쳐라. 그럴 때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최후의 그것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유시각파는 팔식 그 배경에 이 말라식이라는 요 기가 막힌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집어넣으면서 용수의 000으로 빠져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 공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착과 이 세친의 큰 업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인도 불교는 7세기까지 전성기를 맞다가 이 유시각 자체도 어떨까요? 그 자체도 복잡하겠죠. 그래서 유시각파는 이슬람의 침략을 받으면서 인도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그 전통은 티베트나 남방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실까요? 자, 이 그림 보면 여러분 보다시피 하나의 3차원 구가 하나의 평면으로 수축에 들어가고 그게 다시 1점으로 돌아갑니다. 이 하나의 점으로 돌아갔을 때 이게 바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바로 제8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이 단순한 3차원이 아닌 더 4차원 공간은 여러분이 따로 머릿속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8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은 바로 이 3차원의 영상을 2차원에 담을 수 있는 이 홀로그램의 원리입니다. 이 홀로그램의 놀라운 점은 이 사진을 자르고 또 잘라도 이 속에 전체상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뭔가요? 하나의 점 속에 우주를 다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8식을 우리가 모른가? 8식은 바로 점이기 때문에. 점이라는 건 위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8식이 점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얼음이 녹아버리면 물이 되고 물이 기체가 돼서 안 보이죠. 그러면서 얼음의 부피는 점점점 줄어들어가게 되니까 결국 다른 걸로 변한다는 것은 그 자체는 없어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모든 번뇌가 사라져버린다면 그건 점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유시각파들은 바로 아란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아란의 경지에 들어가면 8식에 쌓여있던 시간과 공간이 멈춘 그 세계이기 때문에 발현은 안 돼 있지만 그 8식에 잠재되어 있던 그런 것들마저 완전히 사라져서 바로 백색 투명한 열애장으로 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먼지에 먼지, 그 먼지까지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 홀로그램 속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장식이고
바로 용수의 공일 겁니다.